김명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다. 35년간 지켜온 습관이었다. 옆자리에서 잠든 남편 민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준비한다. 62세, 교장이 된 지 3년째,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아온 그녀에게 아직도 매일 아침은 새로웠다. 오늘도 300명의 아이들과 40명의 교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보, 일어나요. 민호를 깨우며 명숙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58세의 남편은 여전히 잘생겼다. 젊은 시절부터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뽀미남 선생님으로 통했던 민호는 나이가 들어서도 단정하고 품위 있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 벌써 시간이. 민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명숙은 문득 이상함을 느꼈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 예전에는 아침마다 5분만 더를 외치던 사람이 요즘은 스스로 일어나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다. 오늘도 교육 실습생들 지도하시느라 바쁘겠네요. 명숙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응.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보람있어. 민호의 대답에서 청소와 다른 톤을 감지한 명숙이었다. 좀 더 밝고 어딘가 들뜬 것 같은, 특히 국어과 실습생이 정말 똑똑하더라. 이지연이라고 하는데. 이지연. 민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지난주에도 그저께도 24세 교육실습생 이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왔다. 그 학생이 그렇게 우수해요? 응. 수업 진행도 자연스럽고 아이들한테 인기도 좋아. 임용고시도 틀림없이 붙을 것 같은데. 명숙은 남편의 표정을 살펴봤다. 그냥 후배를 칭찬하는 선배의 표정과는 뭔가 달랐다. 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무언가가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함께 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민호는 평소와 달랐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젊은 가수의 노래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리고 신호 대기 중에는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여보, 새로 산 셔츠네요? 어? 아, 응. 예전 거는 좀 낡아서. 하지만 명숙의 기억으로는 그 셔츠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더욱이 평소 옷에 크게 관심이 없던 민호가 요즘 들어 새 옷을 자주 사고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민호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교감실로 향했다. 명숙은 교장실로 가면서 창문을 통해 교정을 내려다봤다. 벌써 일찍 온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그 사이로 교육 실습생들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었다. 긴 생머리를 한 젊은 여학생. 아마 그 아이가 이지연일 것이다.
명숙은 왜인지 그 아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9시가 되자 조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장 선생님, 교육실 습생 지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민호였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을 보고 명숙은 살짝 놀랐다. 바로 이지현이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국어과 교육실 습생 이지연입니다. 24세 이지연은 명숙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뻤다. 큰 눈에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젊음이 주는 특유의 생기가 넘쳤다. 반갑습니다. 실습은 어때요? 교감 선생님께서 정말 잘 지도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지연이 민호를 바라보며 하는 말에서 명숙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단순한 제자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라기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친밀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교감 선생님이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다른 실습생들도 부러워할 정도로요. 그 말을 할 때 이지연의 시선은 계속 민호에게 가 있었다. 그리고 민호 역시 그런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면 실습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명숙이 대화를 정리하려 찾아 민호가 말했다. 참, 명숙아, 오늘 저녁에 실습생들과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회식이요? 갑자기? 응. 실습 기간이 반 정도 지나서 중간 점검 겸해서 다른 지도교사들도 함께하는 자리야.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교육 실습생들과의 회식은 도통 실습이 모두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나간 후 명숙은 혼자 교장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서로의 일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민호는 성실하고 진중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요즘의 변화는 분명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 이지현이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까지. 점심시간, 명숙은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민호와 이지연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민호가 이지연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그냥 선배와 후배 사이라고 하기에는. 교장 선생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명숙이 돌아보니 3학년 부장교사인 박 선생이 서 있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박 선생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명숙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교감 선생님과 실습생 사이에 소문이 좀 있어서요.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문이라고? 벌써? 무슨
소문 말인가요? 그냥 너무 가깝다는 정도의 얘기인데요. 다른 실습생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교육 실습 지도를 열심히 해주시는 거겠죠. 별것 아닌 얘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충격이 컸다. 교사들 사이에서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뭔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정말로 늦게 들어왔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다. 회식이 길었네요. 응. 실습생들이 워낙 궁금한 게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민호의 셔츠에서 낯선 향이 났다. 명숙이 쓰는 향수도 아니고 민호가 평소에 쓰던 것도 아닌 달콤하고 경쾌한 젊은 여성의 향수였다. 여보, 셔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실습생 중에 향수를 좀 진하게 뿌린 애가 있었어. 좁은 자리에서 함께 앉아 있다 보니 옮긴 모양이야. 민호의 설명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명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새벽이 되어서야 명숙은 간신히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잠은 불안한 꿈들로 가득했다. 주말이 되자 명숙은 절친한 친구 유진과 만나기로 했다. 유진은 인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경험한 바 있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유진뿐이었다. 명수가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카페에 앉자마자 유진이 물었다. 역시 오랜 친구답게 명숙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다. 유진아, 너 경험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명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의 최근 변화, 이지연에 대한 언급,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들까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 명수가. 유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수상해. 특히 같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당했을 때도 처음엔 비슷했어.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특정 여자 이름을 자꾸
언급하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고 유진의 말에 명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확실한 건 확인해 봐야 해. 혹시 모르잖아. 정말 그냥 후배를 잘 챙겨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확인해? 일단 학교에서 더 자세히 관찰해 봐. 그리고 유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다른 선생님들한테 슬쩍 물어봐. 교장이니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잖아. 월요일이 되자 명숙은 유진의 조언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먼저 교무실을 돌아다니며 교육 실습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국어과 실습생은 어때요? 잘하고 있나요? 젊은 국어교사에게 물었다. 이지연 선생님 말씀이시죠? 예, 수업도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특별히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실습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도받는데 지연 선생님은 거의 매일.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요? 열심히 지도해 주시는 건 좋은 일이네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불안했다. 점심시간 명숙은 일부러 교감실 근처를 지나가 봤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는 이노와 이지연이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업무 상담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대화 같았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톤이 평소 다른 실습생들에게 하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더 부드럽고 친근했다. 교감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지연의 목소리도 뭔가 특별했다.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와는 다른 좀 더 애교 섞인 톤이었다. 명숙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오후 수업이 끝난 후 명숙은 복도에서 다른 교육 실습생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지연 언니는 정말 복 받았다. 교감 선생님이 저렇게 챙겨주시는 거 봤어? 맞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지연 언니는 거의 매일 교감실 드나들잖아. 그리고 점심도 같이 드시던데? 진짜? 응. 어제 봤어. 교감실에서 둘이 도시락 먹고 있더라. 명숙은 충격을 받았다. 점심을 함께? 그것도 교감실에서 둘이서? 그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또 업무라는 핑계였다. 오늘 뭐 했어요? 명숙이 물었다. 실습생 지도하느라 바빴어. 특히 이지연이가 수업 준비에 어려워해서 좀 도와줬지. 또 이지연이었다.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다른 선생님들이 말하는데
이지연 실습생을 너무 특별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던데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뭐? 누가 그런 말을? 그냥 실습생 지도를 열심히 해주신다는 정도의 얘기죠. 하지만 너무 특별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명수가. 그냥 후배를 잘 지도해 주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민호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교육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교장인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좀 신중하게 말해. 명숙은 당황했다. 35년 동안 민호가 자신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처음이었다. 미안해요. 괜히 그런 말 했네요. 하지만 명숙의 의심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할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가 있을까? 그날 밤 민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명숙은 그의 휴대폰을 봤다. 평소에는 뒤집어 두지 않던 휴대폰이 요즘에는 항상 화면이 보이지 않게 놓여 있었다. 휴대폰을 들어보려는 순간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명숙은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뭐해? 문을 열고 나온 민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정리하려고.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명숙을 바라본 후 휴대폰을 들고 침실로 갔다. 평소에는 거실에 두고 가던 휴대폰을 말이다. 다음 날 명숙은 더욱 예민하게 민호와 이지연을 관찰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의 인사, 교감실로 들어가는 빈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까지. 점심시간, 명숙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교감실 창문으로 보니 민호가 이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명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무리 지도교사와 실습생 사이라고 해도 그런 신체 접촉은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명숙이 복도 끝에서 민호와 이지연이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이지연이 민호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지연이 민호에게 뭔가 작은 것을 건네주는 것을 봤다. 쪽지 같은 것이었다. 명숙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지도교사와 실습생의 관계가 아니었다. 분명히 뭔가 더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날 저녁, 명숙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나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오늘 본 건데. 명숙은 오늘 목격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명수가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가 됐어. 무슨 말이야?
사설 탐정이라도 써서 정확히 알아봐야 해.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으면 너만 괴로워. 사설 탐정까지? 명수가. 넌 교장이야.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이나 권력형 성범죄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유진의 말에 명숙은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이건 자신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문제였다. 일단 며칠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할게. 너무 오래 끌지는 마. 이미 학교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잖아. 전화를 끊은 후 명숙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35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고 조장으로서의 권위도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토요일 오전, 민호는 학교에 급한 업무가 있다며 집을 나섰다. 요즘 들어 주말에도 학교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예전에는 주말만큼은 철저히 쉬던 사람이었는데 명숙은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서류를 가져와야겠다는 핑계로 학교에 가기로 했다. 정확히 뭘 확인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불안감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다. 학교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민호의 차를 발견했다. 평소 주차하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럼 정말 학교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일까? 명숙은 교장실로 향했다. 복도는 적막했고 주말이라 그런지 건물 전체가 고요했다. 교장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챙긴 후 명숙은 민호가 있을 교감실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교감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민호가 없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지? 명숙은 학교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교무실, 회의실, 도서관, 어디에도 민호는 없었다. 차는 주차장에 있는데 사람은 어디에?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음악실이었다. 음악실에서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음악실로 향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조용히 음악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 교감으로서 업무를 볼 때의 톤이 아니었다. 훨씬 부드럽고 개인적인 목소리였다. 괜찮아요. 여기가 더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자 목소리 이지현이 들었다. 명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려 했지만 각도상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연아, 너 정말 예뻐. 명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민호가 뭐라고 한 거지? 교감 선생님. 이지연의 목소리는 수줍어하면서도 기뻐하는 것 같았다.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되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좋아요. 성숙하시고 멋있으시고 명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교통사고 현장을 보는 것처럼 끔찍하지만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예쁜 실습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더 끌리게 되더라. 저도요. 처음 교감실에서 지도받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아.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명숙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민호가 이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것도 두 손으로 아주 다정하게. 이런 게 맞는 걸까?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너는 아직 어린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 결혼 생활은 형식적인 거잖아요.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부인분과는 이미 오랫동안 애정이 식었고 그냥 의무감으로만 살고 계신다고. 명숙은 충격으로 벽에 기대야 했다. 민호가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말했다고?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만 산다고? 그래도 교감 선생님, 저 진짜 선생님을 좋아해요. 이지연의 고백에 이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소리에 명숙은 정말로 무너져 내렸다. 입맞춤 소리였다. 자신의 남편이 38살이나 어린 여자와 키스를 하고 있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남편이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더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복도를 걷는 내내 명숙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교장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자. 드제야 현실감이 밀려왔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먼저 왔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달려가서 두 사람을 붙잡고 따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학교는 발칵 뒤집힐 것이고 자신의 교장직도 위험해질 것이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명숙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일단 냉정을 찾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다. 명숙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다. 민호가 나와의 결혼 생활을 형식적이라고 했다고? 의무감으로만 산다고? 그 말이 가장 아팠다. 설령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갔다고 하더라도
35년을 그렇게 평가절하 할 수 있는 건가? 오후 4시쯤 민호가 돌아왔다. 일찍 왔네? 응. 업무가 생각보다 금방 끝나서 민호는 태연하게 말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여자와 키스를 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무슨 업무였어요? 교육과정 관련 서류 정리하는 거였어.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거짓말이었다. 명숙은 확신했다. 그 시간에 민호는 음악실에서 이지연과 함께 있었다. 그래요. 명숙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어차피 거짓말만 들을 것이 뻔했으니까. 그날 저녁 명숙은 민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지만 명숙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로 느껴졌다. 명숙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교장 업무가 많이 힘들지? 무리하지 마. 민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이전 같았으면 고마웠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이선적으로 들렸다.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든 민호를 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나를 속이기 시작한 걸까? 정말로 우리 결혼 생활이 형식적이었나?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이지연은 정말 민호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새벽이 되어서야 명숙은 결심했다. 유진의 말이 맞았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의심과 고통 속에서만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35년 동안 믿어온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마치 낯선 사람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62세 교장, 35년 결혼 생활의 주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더욱 아프게 할지라도. 월요일 아침 명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사설 탐정 연락처 좀 알려줄래? 명숙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토요일에 직접 봤어. 민호가 이지연과 함께 있는 걸.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학교? 음악실에서. 둘이 손잡고 있었고 키스도 했어. 세상에,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나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유진은 최영석이라는 사설 탐정을 소개해 주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주로 의뢰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명숙은 최영석과 만났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교장 선생님, 이런 의뢰는 처음이네요. 보통 일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오는데 학교라니.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교육청까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네요. 교감과 교육 실습생이라. 최영석은 영숙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다.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그리고 토요일에 목격한 것까지.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우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일주일,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그날부터 영숙은 마치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교장 업무를 수행하고 니노와 함께 생활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두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다. 화요일 점심시간, 영숙은 우연히 민호와 이지연이 함께 교무실을 나가는 모습을 봤다. 민호가 이지연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저들은 대체 뭘 그렇게 이야기할 게 많은 거지? 수요일 오후에는 더욱 의심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이지연이 교감실에서 나오면서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선물 포장지 같았다. 명숙은 참을 수 없어서 이지연을 불러 세웠다. 이지연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 교감실에서 뭐 했어요? 수업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지연의 손에는 분명 선물 봉투가 들려 있었다. 수업 자료를 그런 봉투에 넣을 리는 없었다. 그 봉투는 뭐예요? 이지연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러워졌다. 아, 이건 개인적인 물건이에요. 개인적인 물건을 학교에서? 죄송해요. 교감 선생님이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목 캔디를 주셨어요. 목 캔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명숙은 믿을 수 없었다. 설령 목 캔디라고 해도 왜 그런 예쁜 봉투에 넣어줄까? 목요일. 영숙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방과 후에 학교를 둘러보던 중 체육관 뒤편에서 이노와 이지연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 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까이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민호가 이지연의 뺨을 살짝 만지는 것까지 봤다. 명숙은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 휴대폰 카메라로 멀리서 찍은 것이라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은 충분히 담겨 있었다. 금요일이 되자 최영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교장 선생님, 만날 시간이 있으신가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명숙은 방과 후에 최영석을 만났다. 그가 건넨 봉투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교감 선생님과 이지연 실습생의 관계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두 사람이 교회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민호가 이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화요일 오후 두 분이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있었는데 대화하는 모습이 연인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다. 호텔 주차장에서 민호의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교감 선생님이 교육청 회의라고 하신 그날 밤에 찍은 겁니다. 명숙의 손이 떨렸다. 그날 민호는 늦게 들어와서 회의가 길었다고 했었다.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1달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교사들에게 들은 바로는 교육 실습이 시작된 지 2주 정도 후부터 두 분이 자주 함께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민호가 이지연에게 비싼 액세서리를 선물한 건 목걸이, 귀걸이, 두 사람이 주위에 3회 정도 만나고 있는 것, 이지연이 다른 실습생들에게 교감 선생님이 특별히 챙겨주신다고 자랑한 것,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관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마지막 항목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이지연 실습생이 최근 임용고시 관련해서 특별한 정보를 얻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감 선생님이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명숙은 충격을 받았다. 만약 정말로 민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지연의 임용고시를 도와주려 한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부정부패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더 조사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충분해요. 명숙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숙은 많은 생각을 했다.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특히 자신보다 38세나 어린 여자와의 불륜 때문에 그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교육 실습생들 수업 참관했는데 다들 정말 열심히 하더라. 그래요? 특히 이지연이가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아. 임용고시도 잘 볼 것 같고 또 이지연 이야기였다. 명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여보, 이지연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너무 자주 얘기하시니까 좀 그렇네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명수가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이상한 생각이요? 나랑 실습생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낸 것에 명숙은 놀랐다.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요.
다만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후배를 잘 지도해 주는 거야. 교육자로서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명숙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민호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명숙은 결심했다. 이제는 직접 대화할 때가 왔다.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토요일 오후 명숙은 아들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우야, 시간 있으면 집에 좀 와줄래? 아빠 얘기 좀 해야겠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1시간 후 준우가 찾아왔다. 28세의 아들은 명숙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다.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준우야, 아빠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고 있어. 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확실해요? 직접 봤어. 사설 탐정까지 써서 확인했고, 명숙은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민호의 변화부터 사설 탐정의 증거까지. 엄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이 그 학교 다니는데 아빠와 실습생 선생님 얘기가 나온다고. 명숙은 충격을 받았다. 벌써 학생들까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확실하지 않았고,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이었네요. 그때 현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돌아온 것이었다. 준우 왔구나. 무슨 일이야? 아빠, 할 말씀 있으세요? 민호가 당황했다.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명숙이 일어났다. 준우야, 잠깐 나가 있어. 아빠랑 얘기해야 할 게 있으니까. 준우가 나간 후 명숙은 테이블 위에 사설 탐정이 준 사진들을 놓았다. 이게 뭐예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카페에서 이지연과 손잡고 있는 사진,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사진들이었다. 당신이 이지연과 한 일들이에요. 명수가. 언제부터였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1달 반 정도. 미안해. 왜 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 애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58살에 정년 앞둔 상황에서 젊은 여자가. 그럼 나는 뭐예요? 우리 35년은?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명수가. 솔직히 우리도 이제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사는 거 아니야? 명숙은 그 말에 더욱 분노했다. 의무감이라고요? 35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지연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관계를? 그건 사실상 끝난 관계라고 했죠? 형식적으로만 유지한다고?
민호의 침묵이 답이었다. 당신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소문이 다 났어요. 학생들까지 알고 있다고요. 명수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뭐요? 명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내일부터 이지연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교육청에 전보 신청을 내세요. 아니면 이혼하죠. 명수가.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돼요. 35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을 깨뜨린 이상 다시는 불가능해요.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이미 변호사도 알아봤어요. 명수가. 오늘 밤까지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답 들을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실에 있으면서도 한마디 말을 나누지 않았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명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 62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서 있었다. 더 이상 거짓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명숙은 간신히 잠들 수 있었다. 일요일 밤, 민호는 결국 명숙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알겠어. 지연이와 관계를 정리하고 전보 신청할게. 하지만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가보니 이미 늦었다. 누군가 교육청에 익명 신고를 한 것이었다. 교장 선생님, 교육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교무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교감 선생님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당황스러웠다. 언제 조사관이 옵니까? 내일 오전에 온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명숙은 민호를 교장실로 불렀다. 여보, 교육청 조사 나와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벌써 누군가 신고했나 봐요. 이제 공식적인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하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차피 증거도 다 있고. 다음 날 교육청 조사관 2명이 왔다. 중년에 엄격해 보이는 남자와 40대 여자 조사관이었다. 먼저 명숙이 조사받았다. 교장 선생님, 교감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부부입니다. 그럼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숙은 잠시 망설였다. 아내로서는 괴롭지만 교장으로서는 명확해야 했다. 교육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감정과 분리해서 판단하시는 거군요. 학교의 교육 환경과 명예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민호가 조사받았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여러 증언과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지연도 별도로 조사받았다. 명숙은 복도에서 소사실로 들어가는 이지연을 봤다. 24살 젊은 여자의 얼굴은 파리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3일간의 조사가 끝난 후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그 기간 동안 학교 분위기는 어색했다. 교사들은 명숙을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민호는 직위해제되었고 중징계 심의에 회부되었다. 정년 2년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교직 생활의 종료를 의미했다. 이지연은 실습 중단 처분을 받았고 향후 교원 임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받았다. 그날 오후 이지연이 명숙을 찾아왔다.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지연은 교장실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들어와서 앉아요. 이렇게 된 것 정말 죄송해요. 명숙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 젊은 여자에게 화를 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지연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처음부터 교감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그냥 지도받는 실습생이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교감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챙겨주시면서부터요. 다른 실습생들과 다르게 대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이지연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부인분과는 사실상 끝난 관계라고 성식적으로만 유지한다고 하셨거든요. 명숙은 그 말에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 민호가 자신들의 결혼을 그렇게 설명했다니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믿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여전히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걸. 그때 왜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임용고시도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명숙은 한숨을 쉬었다. 권력을 이용한 유혹이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실습도 중단됐고 임용고시도 못 볼 것 같고 모든 게 끝났어요. 24살이면 아직 어려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교장 선생님은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미워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민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명수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혼, 정말 해야 할까?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지 2주 후, 민호는 집을 나갔다. 당분간 형의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명숙은 혼자가 되었다. 첫 일주일은 적막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TV를 보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명숙은 의외로 혼자 사는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교감이 부임했다. 50대 초반의 여교감이었는데 일처리가 깔끔하고 원칙적이었다. 민호 사건의 후유증은 점차 잠잠해져 갔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이지현이 들었다. 교장 선생님,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해요. 이지연은 한 달 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다. 무슨 일로 왔어요?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명숙은 이지연을 거실로 안내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힘들어요. 임용고 씨는 못 보게 됐고 집에서도 눈칫밥 먹고 있고 이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어떤 부탁인가요? 다른 시도 임용고시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추천서라도 써주실 수 있을까요? 명숙은 당황했다. 남편을 유혹한 여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니. 지연 씨,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교사가 되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명숙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24살 젊은 여자의 절박함이 안타까웠다.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로 교감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이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관심받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4년 동안 교대를 다니면서 임용고시 준비하느라 연애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이 든 남자분이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시니까 이지연이 눈물을 흘렸다. 교감 선생님이 임용고시도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교육청에 아는 분이 있다고 추천해 주신다고. 명숙은 한숨을 쉬었다. 결국 권력과 이익에 현혹된 것이었다. 그때 왜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거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분이 교감이시고 저는 그냥 실습생이었으니까. 명숙은 이지연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 지연 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정할 수 있죠. 명숙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추천서는 쓸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길은 있을 거예요. 다른 길이요? 사회복지사나 다른 교육 관련 일도 있잖아요. 꼭 학교 선생님만이 교육자는 아니에요. 이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연 씨,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사회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알겠어요. 이지연이 돌아간 후 명숙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준우가 찾아왔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서 좋아. 준우는 안심한 표情을 지었다.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곧 조정 신청할 예정이야.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대요? 글쎄, 잘 모르겠어. 연락도 안 하고. 사실 영숙은 민호에게 전혀 미련이 없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아깝긴 했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었다. 엄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교장직은 계속할 거야. 그리고 정년 후에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새로운 거요? 여행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말이야. 명숙은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다. 62세,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그날 밤 명숙은 일기를 썼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다. 오늘 이지연이 찾아왔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아.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24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다. 민호와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35년이 아깝지만 후회는 없다. 앞으로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1년 후 명숙의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재산은 반반씩 나누었고 명숙은 학교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호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들었다. 교장 선생님, 많이 밝아지셨어요. 새로 부임한 여교감이 말했다. 정말로 명숙은 1년 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그런가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실제로 명숙은 혼자 사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모든 시간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명숙은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들었다.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시작한 것인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김 선생님, 글씨가 많이 늘으셨네요.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몇 주 전부터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도 잘 쓰시는데요. 저는 퇴직한 지 3년이 됐는데 이제야 이런 여유를 찾았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고등학교 교장했습니다. 혹시 김 선생님도? 네, 중학교 교장이에요. 같은 교육계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박 선생님의 제안에 명숙은 잠시 망설였다. 1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교육 이야기부터 개인적인 얘기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작년에 이혼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해요. 35년 결혼 생활이었는데 마지막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더라고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병으로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숙은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다음 주 서예 시간에도 박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수업 후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다. 선생님은 이혼 후에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아플 때는 간병하느라 힘들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물론 그리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이지연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지역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도 새로운 시작을 했구나. 명숙은 기뻤다. 이지연이 다시 일어선 것이. 한편 민호는 서울 근교의 작은 학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가끔 준우를 통해 안부를 전해 들었지만 직접 만날 생각은 없었다. 어느 날 준우가 찾아왔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혹시 새로운 분이라도 있으세요? 명숙이 웃었다. 새로운 분까지는 아니고 서예 수업에서 만난 분이 있긴 해. 같은 교육계 출신이라 이야기가 잘 통해. 그분도 혼자세요? 응. 부인을 먼저 보내셨대. 준우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다음 주 서예 수업에서 박 선생님이 물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말에 전시회 구경 가실래요? 서예 작품 전시회인데 명숙은 잠시 생각했다. 이런 제안을 받은 것도 오랜만이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갔다. 다양한 서예 작품들을 구경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선생님, 정년 후에는 뭐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여행도 하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서예도 더 배우고 싶고, 저도 비슷해요. 그동안 교직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선생님, 저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숙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좋아요.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해가 지면서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명숙은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63세,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 그날 밤 명숙은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박 선생님과 전시회를 보러 갔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63세의 새로운 인생. 두렵지만 설렌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열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다. 김명숙의 두 번째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